지금 파나메라가 사고 났잖아요. 보험사에서 연결해준 공업사를 간 거죠. 네. 견적 지금 얼마 나온 거예요? 3,500이요. 일단 이거 내가 근데 아무리 지금 사진을 보내주는 걸 봐도 아무리 포르쉐라도 그 정도까지 수리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옮겨가지고 제가 견적을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시운전과 리포트 점검이 무료며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구매부터 AS까지 중고차는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포르쉐 파나메라를 매입을 할 건데요, 차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 사고가 난 상태거든요. 차를 먼저 한번 보러 갈게요. 이 차량인데요, 사고가 꽤 많이 이제 지저분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팔 거다 요런 거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공업사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에서 연계된 공업사로 차를 입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았어요. 3,500만 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나한테 차를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고쳐서 팔게요 라고 하는데, 사고를 보니까 도저히 3,5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정도의 사고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견적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차를 가져와라,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내가 아는 곳에서 거기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차를 가져온 거거든요. 뒷부분부터 보면 많이 긁히지 않았어요. 이것도 막 심각하게 긁힌 건 아니고, 잘하면 광택으로 날아갈 정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광택으로 안 되겠죠. 쭉 긁었다고 합니다.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은 이런 라이트예요. 사실 이 정도도 복원이 돼요. 여기 지금 크랙이 갔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범퍼 당연히 교체해야겠죠. 꽤나 많은 부분이 다쳤는데 왜 이게 3,500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본네트를 열고 안쪽에 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본네트가 다쳤을 때 단차도 없고요, 안쪽에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흠집이 난 게 없어요. 공업사에서 보험사로 이제 제출하려고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교체를 다 하려고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보험 처리하는데 뭐 본네트도 좀 교환하고 뒤엔더도 좀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근데 우리 고객님이 이 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파실 거잖아요. 그러면 과잉 수리를 해서 이런 철판 부위가 교체를 하게 되면 사고로 인한 강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이상한 데 가잖아요. 솔직히 뭐 철판이 구부러진 것도 아니야. 도장만 까졌어.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 썰어버린다니까요. 뒤엔다 교체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정한 수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과잉 수리는 하면 오히려 내가 대팔 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 이력이 예를 들어서 막 3,500 잡혀 있어. 그거 누가 사냐고. 그럼 제가 거래처에 지금 공업사에 왔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견적을 얼마 정도면 수리가 가능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면 수리가 가능할까요? 신품 기준이냐 중고 기준이냐인데, 신품 기준으로 해도 1,500 정도? 그럼 중고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고였으면 반이 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70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겠죠. 라이트가 지금 정품이 한 510만 원 정도 가는데, 중고는 얼마예요, 그럼? 중고는 한 200만 원이니까 반도 안 되는구나. 가격이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다운이 되죠. 사장님, 그러면 요게 1,500을 견적을 주고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낮아질 일이 많겠죠. 이거 견적 다른 공업사에서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3,500. 가능하겠죠.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각 공장마다 공임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기술료라는 게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업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탈착해서 수리를 하는 거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휀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교환으로 잡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중고차로 대팔 때는 휀다를, 이거 사실 찌그러진 것도 하나 없잖아요. 도장만 까진 상태인데 이거를 굳이 교환을 하면 중고차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럴 수는 있죠. 내가 내 차니까 교환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견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맨 처음에 오셔서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걸 의뢰할 때 분명히 상의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 휀다가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거 난 기분이 나빠요. 새 거로 교환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면 당연히 교환 견적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견적이라는 걸 내 임의대로 어떤 상의도 없이 이거 교환해야 돼요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고 나서 공업사를 들어가면 견적서를 그냥 일단은 최대한 높은 걸로 주시더라고요, 보통은. 왜냐면 고객님들은 모르잖아요.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될지, 도색으로 해도 완벽하게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보험 처리니까 그냥 오케이 해주세요 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500 견적 준 걸 내가 봤어요. 어떻게 뭘 수리하려고 막 손으로 다 찝어서 고객한테 고지를 했더라고요. 왜냐면 동의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것도 교환을 하려고 찍어놨더라고요. 저는 막 이거랑 여기 안에 막 이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찝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중고차를 오래 만진 사람이고 차를 많이 본 사람인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
같으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지금 분명히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체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교체를 계속 시키면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수리비가 계속 가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상 없는 부분들을 내가 가르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금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상 있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있다고요? 아니 뭔지를 없죠. 그쵸. 지금 딱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걸쇠 요거고 여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딱. 이상이 없고 입구는 트렁크를 닫았을 때 이쪽하고 단차나 폭이 이상이 생겼으면 네. 그 부분이 먹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차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없잖아. 어떤 부분이고 저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힌치가 이상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힌치 안에 있는 게 그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본네트가 튀어올라오게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 에어백이 나갔으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떠요. 경고등이. 근데 이상이 없는 거죠. 사장님, 그러면 신품으로 해서 1,500을 주고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고품으로 해서 750을 주고 이 차를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가 운행하는데 따로 지장은 없는 게 맞아요?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 기능상이라는 건 엔진, 미션, 아니면 서스펜션, 이제 하체 작업. 만약에 중고로 교체를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동도 잘 걸리고 주행을 했을 때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외관상의 수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계기판에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지금 없으니까. 네. 전기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던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쓸 수 없는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기능상의 이상이 없는 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삼바 역시 외관 부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무관하고 도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자회사에서 나온 칠보다는 저희가 칠하는 게 떨어질 수는 있어도 기능상의 문제를 야기시키진 않는다라는 거죠. 보험사 연계 공업사에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가져오는 당시에도 실갱이가 되게 많았던 게 고객님이 차를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자기가 산대. 그런 얘기는 사실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결국에 차를 달라고 하니까 차를 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놓은 값을 달래요. 당연히 뭐 공인비는 줘야겠죠. 근데 얼마나 달라고 했냐?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범퍼랑 앞에 조금 떼는 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면, 왜냐하면 미션이랑 엔진을 내려도 공임료를 그만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합당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엔 80만 원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리까지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져왔다. 그것도 조금 뭐 저렴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죠. 보험 처리를 할 때 뭐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막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리를 너무 과하게 맡겨버리면, 교체를 당연히 안 해도 되는데 교체를 막 해버리면 나중에 내 차를 되팔 때도 교환 부위 때문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강가를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상황이라면 수리가 적절하게 들어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항상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